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최근 SK텔레콤 유심정보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SK텔레콤은 오늘부터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주고 있고 과기정통부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고 있는데요. 계좌 도용과 스미싱 같은 2차 피해가 없어야 하겠고 무엇보다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SK텔레콤 유심 교체 첫날 대리점에 인파가 몰리고 유심칩 물량이 동나자 SK텔레콤 측에서 예약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지만 접속량이 폭주해 예약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바일 앱 티월드는 사용자가 많다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는 대기 인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앞서 SK텔레콤 측은 현재 100만 개의 유심을 보유하고 있고 5월 말까지 500만 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 가입자는 2,300만 명에 달하고 알뜰폰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2,500만 명에 육박해 만약 대부분의 가입자가 유심 교체를 희망한다면 향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SK텔레콤 유심 무료 교체 첫날인 오늘 대리점에 인파가 몰리자 SK텔레콤 측에서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은 티월드 홈페이지 내 초기 화면 배너 등을 통해 유심 무료 교체 예약 시스템에 접속하면 본인 인증을 거쳐 교체 희망 매장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체 희망 매장은 매장명이나 주소 검색 등을 통해 선택할 수 있고 예약 신청이 완료되면 안내 문제에 따라 방문 날짜에 맞춰 신청 매장을 찾아가면 됩니다. SK텔레콤 측은 유심 교체를 위해 각 매장마다 고객 방문이 이어질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예약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긴급 지시에 따라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지원 등 추가적인 피해 방지 대책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을 권장하고 서비스에 가입해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SK텔레콤이 모두 보상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출국자들의 유심 교체에 차질이 없도록 국제선 출국이 가능한 공항에는 유심 교체를 지원할 부스를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분기 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3천억 원을 넘기면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악성 앱을 활용한 IT 기술 범죄에 취약한 50대 이상에게 범죄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자 전화번호부터 휴대전화 기종, 통신사 정보 등이 적힌 개인정보가 무수히 쏟아져 나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지도가 업데이트되면서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도 드러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악성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 앱이 필요하다거나 명의가 도용돼 보안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피해자들이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면 악성 앱을 통해 개인정보가 탈취되고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으로 거는 전화는 범죄 조직이 쓰는 번호로 연결되도록 조작됐습니다. 피해자한테 걸려오는 전화들도 검찰이나 경찰 같은
국가기관의 번호로 조작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경찰은 올해 1분기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생긴 피해액이 모두 3천억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2.2배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특히 자산 규모가 큰 데다가 악성앱 같은 IT 기술 수법에 미숙한 50대 이상 피해자들에게 범죄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 대상자에게 본인 사건을 조회하도록 안내하는 일은 없고 보안을 이유로 새로운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후 단속만으로는 온전한 보이스피싱 피해 복구가 어렵다며 유행 수법과 예방법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파킨슨병으로 인한 신경염증 반응의 핵심 물질을 규명해 치료제 개발에 단서를 제시했습니다. 카이스트,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등 공동 연구진은 파킨슨병의 핵심 병리 가운데 하나인 신경염증 반응에 에이다원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연구진은 파킨슨병 환자에서 유래한 줄기세포를 이용해 뇌신경염증 반응을 분석한 결과 에이다원 단백질이 특정 구조로 변형되면 뇌세포의 만성 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세포 독성과 병리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연구는 에이다원 단백질이 신경염증 반응의 핵심 인자라는 점을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표적으로 한 새로운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실렸습니다. 중년기 내장 지방이 증가하는 원인이 에너지 소비 감소 때문이 아니라 미성숙한 지방세포의 분화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재범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연구팀은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중년기 쥐의 지방 전구세포가 지방세포로 분화해 더 많은 내장 지방을 생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중년기 내장 지방 증가가 대사질환 위험을 높인다며 이번 연구가 중년기 비만과 대사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충북의 대표 관광지인 도담상복의 암석이 깨지고 침식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단양군이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질 전문가와 수중 잠수사까지 투입됐는데 일부 암석에서 균열과 파손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국가 명승지이자 충북 단양 8경 가운데 하나인 도담산봉. 잠수 장비를 착용한 수중 조사 요원들이 도담산봉 주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도담산봉의 암석이 깨지고 침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단양군이 정밀 탐사에 나선 겁니다. 이번 탐사에는 수중 잠수사와 지질 전문가 등 3명이 투입됐습니다. 수심 4m 아래 물속부터 수면 위로 드러난 외형까지 자세히 살펴본 결과 탁한 수질로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지만 암석 일부에서 균열과 깨진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람과 물에 의한 자연 침식 현상으로 보이며 당장 낙석 등 안전상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침식 규모는 수중 시야가 확보되는 시점에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야가 좋을 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균열된 거리가 단층이나 전리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게 이제 서로 교차하는 것들이 지금 상부 지표에서도 보여요. 단양군은 수중 정밀 조사 내용을 국가유산청에 전달하고 도담산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양군에서는 도담산봉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거고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힘쓸 계획입니다. 충북 단양군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물속 시야가 확보되는 겨울에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터널을 파기 전 지반을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굴착 작업 중 터널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공정이 짧은 시간에 이뤄졌다고 지적하는데요. 작업 시간이 기록된 작업 일지를 YTN이 확보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붕괴 사고가 난 신안산선 공사 구간의 작업 일지입니다. YTN이 최근 2달치를 분석해보니 약한 지반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강관 다단 그라우팅 작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작업은 터널을 파기 전 둘레에 구멍을 뚫고 강관, 강철로 된 파이프를 박은 뒤 시멘트와 화학 물질을 주입해
터널 주변 지반을 단단하게 만드는 공정입니다. 약한 지반을 보강해 굴착 중에 붕괴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과정입니다. 상대적으로 무너지기 쉬운 풍화암과 풍화토가 섞여 있는 사고 구간 설계 도면에도 이 같은 작업을 하도록 표시돼 있습니다. 터널 형태를 따라 아치마다 33개의 강관을 설치하고 야객을 주입해 지반을 굳힌 뒤 굴착 작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6m씩 땅을 파낼 때마다 같은 공정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작업 일지에는 몇 시간에 걸쳐 이 작업을 했는지 기록돼 있는데 야객을 넣고 굳히는 작업이 12시간 만에 끝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입 시간만 따져봐도 기록된 작업 시간보다 오래 걸린다는 계산인데 야객을 제대로 넣지 않았거나 야객 주입 후 주변 땅이 제대로 굳지 않은 상태에서 터널을 팠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말합니다. 강간다단 그라우팅은 야객 주입 시간이 평균 한 공에다가 25분 내지 30분 잡아요. 제대로 주입할 경우에 야객 주입하는 데만 7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죠. 실제 해당 구간에 투입됐던 한 작업자는 YTN에 작업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딴 현장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 시간이 잘 돼야지 힘도 받고 눌리는 힘에 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의혹에 대해 시공사인 포스코 ENC 측은 관계기관에서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현 시점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간 다단 그라우팅은 터널을 안전하게 굴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작업인데 미흡한 부분이 붕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과 국토교통부 수사와 함께 사고조사위원회도 붕괴 원인 규명에 나선 가운데 부실 시공 의혹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카이스트 화학과 김형준 교수가 아시아 태평양 이론 및 계산화학회가 수여하는 양자 계산화학 분야 최고 권위의 포플 메달 수상자에 선정됐습니다. 학회는 김 교수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계산화학 방법론을 활용해 전기화학 분야의 오랜 난제 중 하나인 전기 이중층 구조를 규명한 공로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포플 메달은 노벨상 수상자 포플 교수의 업적을 기념해 양자 계산화학 분야에서 선구적이고 중요한 공헌을 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만 45세 이하 연구자에게 수여합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일인 오늘 특허청이 거북선을 특허로 등록했습니다. 특허청은 거북선의 폐쇄형 구조가 내부 공간을 보호하고 선체 위쪽 공면은 구조적인 강도를 높여 방어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크다며 거북선이 특허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이 밖에도 추구기와 금속 활자, 온돌 등 우리 선조들의 발명품 14점을 특허로 등록했습니다. 특허청은 신규성과 진보성 등 특허법상 특허 요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조들의 우수 발명이 현대적 특허 제도에서도 기술적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 인원 동결이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썼지만 오히려 의료계 강경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방향성을 잃었다는 비판 속에 결국 꼬인 실타래를 푸는 건 차기 정부의 몫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수업 복귀율이 20%대에 불과하지만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동결한 건 수업 복귀를 망설이는 의대생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망설이는 학생들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또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된다는 것으로 이제 학장님들과 총장님들께서 판단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마지막 카드인데도 의대생들은 묵묵부답입니다. 의대생들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백지화해야 돌아갈 수 있다며 태도가 한층 더 강경해졌습니다. 될 때마다 중구난방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포퓰리즘에 의료가 다시는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대생 복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했던 건 정부입니다.
법을 어긴 것도 정부입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것도 정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의료계에 더 내놓으라는 압박 속에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아직 논의 중인 과제들은 다음 정부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눈은 이미 차기 정부로 향해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선 기획본부를 꾸리고 2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당장 급한 의대생 유급 문제 등은 대선 전에 해결하되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은 의료계가 주도해 차기 정부와 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의정 갈등 해결의 출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하는 방법으로 의료계와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하지 않기로 확정한 것은 사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생과 전공의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이 혼란의 책임을 져야 하며 최소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들에게 학생 권리 행사를 제한하거나 압박하는 대신 교수이자 대학의 책임자로서 학생을 지키는 역할에 충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부터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안전검사가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및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오늘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운행 중인 이륜차 약 224만 대에 대해 불법 개조와 차량 관리 미흡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간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배출가스 등 환경 분야 외에는 따로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는데 최근 수년간 이륜차 배달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제도 변경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로 도입된 이륜차 안전검사는 정기검사를 강화하고 사용검사, 튜닝검사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앞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표를 환불하면 물게 되는 위약금이 배로 높아집니다. 또 승차권 없이 기차를 탔을 때 내야 하는 부가 운임도 2배로 높이고 부과 기준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은 주말 공휴일 열차 위약금과 부정승차 부가 운임 기준을 강화해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위약금 기준은 오는 5월 28일부터, 부정승차 부가 운임 기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출발 임박 환불을 방지하고 좌석 회전율을 개선하는 한편 부정승차를 방지해 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지면서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은 미국인 3분의 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트럼프가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 부정은 5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조사 때보다 긍정 평가가 6%포인트 떨어지면서 취임 100일 만에 3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지금 같은 여론조사 형태가 자리 잡은 195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취임 100일 지지율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가 내세운 이민 정책부터 연방기관 폐쇄, 대학 운영에 대한 개입 등 거의 모든 정책에서 부정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의 혼란과 관련해선 부정평가가 압도적이었고 관세 정책도 3분의 2가량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It's not tariffs themselves. I've been tough on China, and there are certain tariffs against China that are appropriate. But what he did was totally chaotic. He turned the whole world against us.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소득세를 크게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것도 가능하다는 글을 SNS에 올리며 여론 반전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연간 소득 3억 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세금 감면이 집중될 거라며 관세 정책으로 인한 광범위한 혜택을 약속했습니다.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도 결국 중국이 미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Their business model is predicated on selling cheap, subsidized goods to the U.S. And if there is a sudden stop in that, they will have a sudden stop in the economy, so they will negotiate. CNN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 최악의 취임 100일 점수표를 받았지만 성별 정체성과 트랜스젠더 관련 정책에서는 긍정평가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전 세계와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어서 환율 전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작성한 보고서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100년짜리 무이자 국채를 발행해 동맹국에 떠넘기는 방안까지 제시돼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으로 발탁된 스티븐 미란이 지난해 11월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새로운 환율 협정을 강제하기 위해선 먼저 징벌적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야 관세 철폐를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표는 인위적인 달러와의 약세입니다. 미러는 보고서에서 기축통화, 이제 국제금융거래에서 기본이 되는 돈인데 이 기축통화 보유국가인 미국이 무역 적자랑 제조업 붕괴를 해소하려면 환율 압박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달러화 약세는 당장 국채 수요 감소와 금리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게 100년짜리 무이자 국채입니다. 외국이 보유한 기존 국채를 공짜나 마찬가지인 100년짜리로 바꾸면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물론 이런 요구에 순순히 따르진 않을 테니 관세라는 채찍과 안보우산이라는 당근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미국 중심의 무역과 안보 체제에 남으려면 대가를 치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통화스와프 등으로 유동성을 보장해주는 방법까지 덧붙였습니다. You try and defer loan repayments, and that may involve converting debt into 50 or 100-year bonds. 대다수 전문가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재앙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It benefits us in a lot of ways. Our interest rates low. It allows us to run, among other things, high deficits. 최근 잇따라 공개 인터뷰에 나선 미란 위원장은 지금은 관세가 유일한 초점이라면서 즉각적인 환율 협상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할대 비관세 부정행위를 열거하며 환율 조작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현재 한국 문화가 조금 더 실적에 기반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정말 내가 순수히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싶어하는 연구자들 많을 텐데 그 연구를 못하고 있는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 정말 약간 예산도 조금 충분히 지원이 돼서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과학이 좀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학으로 잘 먹고 잘 살려면 아마 그만큼 리스크가 크겠지만 기술 창업을 해서 이제 사업화가 된다면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게 개인도 그렇고 나중에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럴 깜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취업을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일단은 제가 있는 연구 환경을 잘 소개해주는 채널인 것 같고 학교나 연구소 같은 데서 실제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연구를 이제 좀 대중들에게 쉽게 저도 사실 제 분야가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채널이라서 구독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10월 28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